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정말로 9월 하반기 공채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9월이 찾아오는데 이제는 뭐 준비도 준비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게요. 구직자들의 72%가 상반기 공채에 불합격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 중 5명 중에 4명은 이 같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구직 활동에 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해주시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초조해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 발 더 취업에 가까워지는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늘 그래 왔듯이 저희 잡정보센터와 취업 성공에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봤더니 오늘 출연하시는 분이 취업 힐링 요정이 또 차코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네. 알짜 정보도 챙겨가시고 또 마음에 좀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잡아서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공채는 취준생들의 꿈을 이뤄줄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아자동차의 하반기 전망과 자소서 전략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기아차가 품고 싶은 남자 기품남입니다. 리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품남 뭔가 기품 있어 보이고 멋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네. 조금 부탁을 하셨다고. 네,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이렇게 PR 하셨나요? 시대니까 이제 좀 기아차가 품고 싶은 그런 남자라고 했는데 그 키안이라고 네. 그 네 가지 네. 인재상이 있죠. 어제 네네. 방송도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었고요. 그 방송에 나와 있는 그 4가지 인재상에 해당되는 뭐 크리에이트, 이노베이트, 액트, 내비게이트 뭐 다 이제 안내를 하는 게 제 직업으로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는 취지에서는 이 4가지 인재상이 부합되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반응이 좀 싸하니 바로 다음 대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4가지 인재상을 방송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공채를 진행했던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요. 인턴 채용을 진행했던 올 상반기에도 그랬듯이 기아자동차 인기가 정말 취준생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채용 시즌마다 보여준 기아자동차 채용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거시적으로 봐도 그렇고 좀 좁게 미시적으로 봐도 그렇고 특징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지난 상반기만 보더라도 인턴 K 전형이라고 해서 인턴 채용을 또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전부터 상시 채용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었던 그룹인데 실제로 앞으로 그런 쪽의 채용에 좀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지금 대외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아차 채용팀 입장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뭐 자소서의 문항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적은 가지수에 많은 글자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구직자분들이 접근을 하시는데 약간 좀 무리가 있겠죠. 한정된 글자 수 안에 또 문항 가지수는 또 적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또 뭘 담아내야 될지 우선순위를 잡아낸다는 게 쉽지가 또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들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인재상적인 면과 지원자의 가치관적인 면의 어떤 적합도 여부 그리고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는 여부 등 정말 기아자동차라는 그 그룹에 적합한 회사에 적합한 인재의 모습을 보기 위한 노력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공고가 뜬 상황이면 가장 최근에 뜬 문항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할 텐데 뭐 그거를 좀 아직 공고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지라 기존에 나왔던 자소서 항목을 보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자소서 문항을 보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예전 문항들을 보시면서 네. 이 기업이 주로 어떤 부분에 좀 구직자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14년도에 한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네. 이 14년도에 자소서에 3,000자를 작성하라는 문항과 함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위 스펙을 제외하고 기아차가 당신을 채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문항은 절대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보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 회사가 구직자에게 뭘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펙을 제외하고 뭘 원하냐요.
일단 정말 그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제조업이 다루고 있는 업에 대한 분야, 필드에 대한 본인만의 시각, 혹은 표면적이지 않은 이면의 것을 좀 바라보고 헤아렸던 그런 좀 노력의 과정들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인문계분이 자동차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히 차량의 스펙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 자동차의 특정 브랜드라든가 특정 어떤 사업이라든가 캠페인 등 여러 갈래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과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한 노력의 과정도 본인이 스펙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회사에 관심이 있음을 어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뭐 제가 막 의미로 막 여러분한테 지금 강제로 설득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만의 그 차별화된 포인트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업이 아닌 다른 면에서 본인의 순순히 좋아서 했던 활동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세 명 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저희 다 좋아서 지금 각자의 맡은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과거의 경험을 뭐뭐 했다라고 나열을 하기보단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온전한 지원자의 그 강점을 좀 성향적인 면에서건 능력적인 면에서건 골고루 보기 위한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니까 채용 이렇게 뽑을게요가 아니고요. 인턴을 뽑았던 지난 상반기나 공채로 뽑았던 지난 하반기나 각 부문별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맞게 전형은 전형대로 이렇게 꾸려지고 있고요. 자소서 문항은 문항대로 이렇게 딥하지만 무심한 척하지만 굉장히 딥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요 문항만 보면 좀 두려우시고 답답하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문항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뭐 그 아래 걸 보니까 뭐 본인이 공채 모집자인 본인의 점수를 매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항도 있었고 16년도 문항에는 여러분은 왜 기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같은 문항이 있었습니다. 기아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 기아인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 자, 사실 구직자분들이 한 개 기업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시간 안에 이걸 고민한다는 건 사실 쉬운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뒷부분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9월 3일 날 공고가 떴을 때 해당 문항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좀 숙지하셔서 빠르게 좀 작성부터 좀 해주셔야 되는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문항을 통해서 결국 기아라는 그 브랜드, 특정 자동차에 대한 나신의 생각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결국 14년도랑 16년도는 문제의 표면적인 내용만 바뀌었지 결국 같은 걸 묻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스펙을 제외하고 너에 대해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문항을 냈는데 구직자분들이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냥 좀 더 친절하게 문항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따 뒤에 또 문항을 살펴볼 텐데 보다 더 친절하게 문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인재상을 재정의를 무려 해주셨고 그 인재상에 맞게 본인을 표현해 달라고 무려 가이드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기아자동차 채용팀과 연락 한 번 한 적 없고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구직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보다 회사가 원하는 요구의 답에 가깝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방송을 혹시 보신 분 혹은 유튜브나 네이버 플랫폼으로 다시 우리 방송을 이제 어제 나왔던 기아차 채용팀 분들의 영상을 보시고 에이 저거 거짓말 아니야? 에이 저 스펙 볼 텐데 너 이러면서 그냥 대충 비난하고 욕하고 이 회사 이상해요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힐난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 대기업 채용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벌이면서 구직자분들에게 회사 채용 시스템과 채용을 독려하는 회사가 사실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네. 기업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고려해서라도 최선을 다했던 회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도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아차 채용에 좀 더 다가가실 수 있는 시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차코치님이 짚어주신 기아차의 어떤 전형 특징이나 어제 인사채용팀이 직접 나와서 저희랑 얘기를 나누는 것만 좀 봐도 좀 인사채용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느껴졌는데 차코치님은 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거의 상위 탑 10에 드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가장 뭐 초창기 때부터 즉 한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런 활동을 하셨던 건 분명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1, 2년간의 움직임을 본다면 뭐 저희 직업방송과 함께 진행을 하셨던 뭐 시크릿 K 에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지난 하반기 때 또 있었고 그때 또 이남기 아나운서님이 또 출연을 또 해주셨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 그때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세상 잘생겨갖고 제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렇죠 불과 1년 전인데도 아무튼 그
회사가 단순히 우리가 이런 회사고 이런 채용이 있으니 지원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실제 실무진들이 나오셔서 업무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라던가 회사 채용 때 내가 과거에 지원했을 때의 어떤 그런 노하우나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만큼은 정말 되게 친절하고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구직자분들께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방송이나 특정 컨텐츠에 출연하신 특정 담당자분이나 인사 담당자분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걸 그대로 본인의 서류나 본인의 면접 답변에 그대로 태우는 건 그거는 거의 종교 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분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답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답을 참고로 하여 본인에게 한번 헤아려보고 필터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현직자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저는 PT 면접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합격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한 걸 듣고 그럼 나도 이렇게 말한 걸 듣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곧이곧대로 바이패스로 얘기를 했다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업체의 이러한 친절한 채용에 대한 안내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 구직자분들을 위한 도움을 주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좀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취득해서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 분위기와 방향을 이해하시고 이해한 걸 토대로 본인의 각 전형마다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그 참고 자료가 되셔야지 이걸 절대적인 어떤 이게 수능으로 치면 EBS 같은 느낌인 건데 EBS 문제 그대로 암기한다고 이게 수능 잘 보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나에게 맞게 적절한 취사 선택과 최선의 노력을 가미해 주는데 이 영상이나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차코치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제도 인사팀에서 토익이나 인적성 뭐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저도 들으면서 이게 정말일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군요. 많이 놀라셨군요. 저는 믿었는데. 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실제로 에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불신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가까운 여러 제 학생 중에서도 서류 통과할 때 뭐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통과된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권에 있는 D 대학교 친구인데 홍보 쪽 지원을 했었거든요. 기아자동차. 물론 이제 인적성에서 탈락을 해서 아픔이 있었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토익 점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적어도 본인의 학점, 본인의 어떤 학력 그리고 본인의 어학, 그 말하기 점수 등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어떤 토익 점수나 영어 점수가 확보되었던 것이지 막 엄청 높은 막 900점, 950점 뭐 특정 뭐 어학 강사가 아니고서야 그런 높은 점수를 그 기아자동차의 특정 직무에서 그걸 쓴다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해외 법인을 다뤄야 되는 해외 영업에 해당되는 쪽이라던가 글로벌 사업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쪽에서라면 즉 어학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어학 능력의 강점이 더 요구가 되겠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무슨 칼로 물을 베듯이 토익 850 밑은 아웃, 850 이상은 고민해보고 900 이상은 웰컴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회사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나눠버리면 위화감만 조성되고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상식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기업체가 거짓말을 방송에서 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해당 회사의 그 진짜 된 정보와 내용을 믿으시고 거기에 맞게 본인을 자기소개서나 각 전형마다 어떻게 나를 어필하는 방법이 좋을지 다른 지원자 대비 차별화된 요인, 내 컨텐츠나 내 할 얘기가 이 전형의 게임에서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지를 잘 포착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면접 답변 해주시는 게 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뭐 의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정말 현직분들이 나와서 이 정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좀 믿고 정말 행동에 좀 옮겨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으면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좀 마음이 붕 뜨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체에서 하는 인사 채용 설명회나 그런 거를 많이 좀 참여할 텐데 어제 이제 기아차 현직분들도 나와서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활용을 한다는 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터링을 하라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9월 5일자에 저희 직업방송에 취업을 부탁해 코너에 이제 PGM으로 영상으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녹화 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이 영상에서 기아차가 이런 데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고 플레이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무슨 속기사 법원 속기사도 그렇게 일하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내용을 담지 마시고 네. 그런 채용의 내용들 혹은 각 직무마다의 특징들 혹은 대분류건 소분류건 각각의 내가 마주했던 그런 취업 컨텐츠를 보시면서 이 직무가 이렇다 하니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됐던 거구나 혹은 나는 여기에 맞게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지
아예 노력 자체를 못했구나. 그럼 이걸 계기로 내가 그 뒤로 이번 지원 마무리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건 그간의 노력과의 연계성이건 뭔가 이렇게 좀 나와 조금이라도 링크를 걸고 연결을 짓는 쪽의 작업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친절함에 있어서 결국 9월 5일자 직업방송에 나올 예정인 취업을 부탁해 PGM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9월 11일 날 시크릿 K 라이브 이거를 또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한다네요. 그걸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가만히 보다 보면 제가 다른 그룹사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봤는데 특정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막 악의적인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를테면 뭐 보니까 별거 없네, 막 이런 거 남기시는 분들의 뭐 일부는 뭐 그런 취업 컨설팅을 하는 운영하시는 업체 직원분들이라던가 뭐 특정 컨설턴트 분의 어떤 악의적인 느낌이 간혹가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말에 너무 속지 마시고요. 그냥 온전히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시고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확인을 하신 것, 확인 그리고 나와의 링크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아 자동차에 대한 전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남은 기간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 네. 먼저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코치님이 보시기에 지원자들의 자소서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난이도는 상급의 난이도입니다. 기아차 지원을 생각을 안 해봤던 특히 이공계 분들인데 의외로 그냥 내가 기계과 나왔고 자동차 대충 해봤고 뭐 자작자동차 동아리 한번 나가보고 그게 끝인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 당연한 지원인지라 오히려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쓸 말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쓸 말이 있는데 과연 다른 지원자 대비 차별화가 됐는지도 만무하고요. 무슨 동아리에서 나갔던 동아리 대표로 나갔던 무슨 프로젝트라든가 대회에서 입선을 실패한 경험들은 내가 이 경험을 과연 썼을 때 가능할까 식의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인문계 분들의 경우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은 왜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인지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아유 차면 차지 뭐 이러면서 그냥 작성에 그 방향을 못 잡은 채 기아차를 예전부터 염두에 두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아차의 현직자분들 그리고 채용자 담당자분들이 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저께 채용 담당자분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진정성이 좀 떨어지고 회사 입사에 대한 고민을 덜 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네.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고민되셨죠? 무슨 뜻인지 제가 기아어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겉도는 업계 현황을 나열을 한다거나 기아자동차의 국내외 실적 등을 그냥 나열하시면서 그 실적이 높고 낮음에 내가 감탄을 한 거죠. 아, 자부심. 내가 여기 일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의 실적이면 일하면 되겠구나. 근데 애석하게도 최근 내수 시장의 경우는 수입차들의 판매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기아차의 실적이 뭐 유지가 돼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든 매출액의 추이도 못 줬고 그냥 전년도 매출 띡 집어넣고 어머 나 이러면 여기 일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이유만 나열하기 때문에 쓸 말이 없는 겁니다.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고려를 해서라도 쓸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인재상적인 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안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직자분들을 만나면서 내부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노력이라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한 채 그냥 소위 이제 궁예짓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헤아려보고 대략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아닐까? 하고 적어놓고 떨어지면 왜 날 몰라주냐고. 요거 내가 적었는데 왜 이걸 몰라주지? 라는 식으로 한탄만 하셔서 곤란하겠습니다. 진짜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하시고 자료를 찾아보시고 문의를 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노력이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만 더 노력을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회사 지원 동기를 좀 꼭 적어주셔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왜 기아차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다양한 방면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전 계열사에서 진행하는 공통 문항들 그리고 이제 직무별, 계열사별로 좀 다른 질문들도 한 번씩 살펴볼 텐데 먼저 일단 지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은 또 어떤 거였나요? 예, 당연히 이제 1번 문항, 그 인재상에 본인이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문항에 대한 분석을 이제부터 하긴 할 건데 사실 어제 방송을 통해 저는 좀 좌절을 했습니다. 사실 다음날 방송이 전데
문항이 대폭 바뀔 예정이라 하니 지금부터 제가 약 9분에서 10분 동안 이걸 해야 되는데 참 담당자님들께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좀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뭐 이야기를 막 펼칠 건데 미웠군요. 예, 밉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차라리 문항이 바뀌니까 이거 강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차라리 이번 기회에 확 바꾸신 거 제대로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가장 직전 문항을 통해 앞으로 어떤 문항이 나올지 한번 저희가 좀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건 좀 넌센스일 수도 있지만 한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한번 다져보는 시간으로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강점을 같이 묻는 문항으로서 우리 기아인들은 네 가지 인재상을 닮아 있다. 이 네 가지 create, innovate, act, navigate에 대한 뜻과 함께 본인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이제 글로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문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자면 이 문항들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문항들에서 각각의 키워드들이 의미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창조자. 이 단어 자체만 보고 내가 뭘 새로운 게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난 해당이 안 돼. innovate. 기존 질서에 도전하여 대담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나는 온건파라 그런 적이 없어. 액트, 현실에 반영을 했다 했지만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이 액트에 해당될 만큼의 굳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일인 건가? 아니고. 내비게이트,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 적 없이 그냥 묵묵히 학교 생활을 다 했는데 나 이 중에 어떤 거지라고 본인이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무슨 시크릿 K 뭐 가이드북이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현직자분의 어떤 말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두루두루 해보시면서 각각의 얘기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이 문항 전체를 봤을 때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서 이 문항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리 자소서 문학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주제는 꼭 나올 것 같아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직무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릴 때 해당 직무를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바가 좀 나와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겠습니다. 사실 이공계열 분들의 경우는 해당 직무가 어떻다라고 굳이 그런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본인이 해왔던 과거의 프로젝트라던가 학업의 어떤 전공 기반의 기본기 등을 어필을 해주면서 지원 분야의 업무 내용과의 연관성을 지으며 내가 직무적 합도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전공이나 관련 분야에 대한 내 프로젝트나 외부 활동 등을 통해 입사 후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과의 연관성, 이 연관성을 설명해주면 이공계열 분들의 자소서 작성엔 어려움이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인문계분들, 우리 민초 같은 우리 인문계열 분들이 기아자동차에 그것도 제조업에서 그것도 완성차 업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는 일을 한다는 게 여타 유통이라던가 다른 금융권, 통신업과 같이 말랑말랑하고 조금 나랑 연관이 밀집되어 있는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그 직무가 해당 업에서 어떻게 내가 이 직무를 태워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나 내 생각 등이 일정 부분 글에 한 문장 정도라도 꼭 나와주는 것이 현직자분들이 평가를 하시거나 인사 담당자분들이 서류나 이런 전형들을 참고하시는데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이 첫 번째 문항 인재상과 내 강점을 녹이는 것도 단순히 한 개의 인재상만을 놓고 나랑 매치를 하는 것보단 이 네 가지 인재상 중에 최소 두세 가지 가까이가 나와 밀집이 되어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결고리를 지어주시는 것이 서류 전형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면접 전형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라든가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고 회사에 적합한 구성원으로서 나를 소개하는데 조금이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항이 대폭 바뀔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로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 업무 내용이나 업무 상황이 주어지고 그 업무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행동할래 식의 문제를 출제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15년도 때 이런 문항이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현재 부서에서 잘 다니고 있는데 특정한 TF,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신사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차출이 되어 나가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본인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입사 이후에 넌 그 업무를 할래 아니면 타 부서 옮길래? 너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문항을 한 300자 정도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문항을 접하면 구직자분들이 되게 당황하십니다. 어떡하지? 아이고 남아야 돼? 나가야 돼? 그 문항 자체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라 본인의 온전한 자신의 조직 관점 그리고 직무라던가 분야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해당 문항의 답변으로서 녹이면 되는 겁니다. 팀을 옮기면 옮기는 것만큼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고 나의 성장이 곧 회사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내가 팀에 남는다는 건 조직 적응을 하고 해당 팀에 대한 팀워크로서 내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책임감 있게 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기 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소위 이런 업무 내용의 특정 상황을 주어지고 가치 판단, 행동 등을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관련 분야에 대한 최근의 이슈라든가 자동차업에 대한 트렌드 등을 거시적으로 묻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생산 기술 쪽이라든가 뭔가 R&D 쪽에 가깝다면 누군가와 협업을 했던 경험이나 누군가를 설득을 했던 경험식으로서 소위 업무에 필요한 모습을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헤아려 보면서 이 지원자가 과연 그러한 강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가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9월 3일에 문항이 뜨는 게 참 기대가 되는데 어떤 문항이 나올지요 참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좀 예측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든 본인의 역량과 업무를 잘 연결을 시켜서 그걸 잘 어필하는 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면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맞추실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또 과장님과 대리님이 출연을 하셔서 좀 어려웠다고 하셨던 부분이 그 인적성 네. 전형 HMS를 또 본인들도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HMS는 일단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일단 HMS는 여타 인적성도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언어 문제라든가 수출입 문제, 그리고 공간 지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 편인데 난이도는 삼성의 인적성인 G사트보다는 조금 어렵고 두산그룹의 D캡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SKCT와 거의 동급이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라서 현대차 그룹을 희망하는 20계열 분들은 사실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HMS과 관련된 외부의 어떤 문제집들과 모의고사형 문제집들을 풀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 9월에 오셔서 갑자기 요거를 지금 푸셔야 되는 분들이 소위 어제 그 기아차 채용팀 담당자 과장 대리님들이 말씀하신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에 해당되는 분들의 유형일 텐데요. 그날 어저께 그 대리님인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유형을 좀 익히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 말씀을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유형만 안다고 하면 그 시험을 잘 못 봅니다.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9월 한 달간은 유형을 익히고 10월 초부터 문제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8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지라 이미 문제를 유형 문제집이라도 한 권 사셔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의 유형을 익히시고 주말마다 모의고사식 문제집을 같이 좀 병행하시면서 시간을 재서 푸는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굳이 각각의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을 좀 어려워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인문계, 이공계 할 것 없이 공간 지각에 대한 문제라든가 무언가를 좀 추론을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시고 피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기업이나 특정 영역에 대한 문제 풀이가 점수가 좀 낮거나 과락이 돼버리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HMS의 경우는 이제 역사 에세이가 폐지가 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좀 전형 자체에 필요한 노력들과 문제풀이가 습관적으로 좀 이루어지시는 게 이 전형에서 통과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에 대한 내용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면접에 대한 부분을 사실 뭐 기아자동차 전형 면접과 관련된 것만 해도 사실 1시간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어떤 면접 전형이 이런 특징이 있고 한번 살펴볼까요? 뭐 기출 문제입니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딥하게 들어가서 접근하기에는 저희의 시간 관계상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를 묻기 위한 문항들을 구조화된 면접의 형태로서 꼬리 질문 혹은 상황 설정 및 미래의 업무 상황을 주어주고 본인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식의 가치 판단을 묻는 문제들도 덜어 출제가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에서 유념하셔야 될 건요. 절대 그 면접관분의 말에 묻는 말에만 답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약간 당황스러우시죠? 뭐 협업한 적 있냐는 말에 협업한 적 있는데요. 언제 협업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만을 그냥 외치듯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을 기계적으로만 하시다 보면 본인이 말을 하시다가 엄한 답변이 튀어나오거나 그 면접관분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하여 면접 질문의 방향과 분위기가 이상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의 끝에는 결국 나의 어떠한 장점, 나의 어떠한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 등을 꼭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시면서 결국 대화의 끝에 한번 언급을 해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소위 이런 류의 면접들은 면접관분이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분이 why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면접자의 답변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why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what, 무엇, who, 누구랑, how, 어떻게
이런 중심의 질문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본인은 나름 열심히 답변하는데 이 면접관분이 내 얘기에 왜 집중을 안 해주지 하면서 또 표정이 어두워지고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면접관분은 표정 어두우니 표정 피라고 하고 예민한가 묻고 자기 예민 안 하다고 하고 막 면접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전형의 특징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답을 하지 말고 결국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가 답변의 어떤 메인 포인트를 꽉 쥐어주시면서 면접 답변을 끌고 가주시는 노력 필요하겠다. 그리고 면접 질문의 특징이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면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 BEI 면접이 구조화 면접을 뜻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과거의 행동이라든가 네. 특징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행동 꼭 사건. 그럼요. 예,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그게 꼭 BEI 면접이니까 이렇게 대비해라는 식의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강의에 집착하시기보단 네. 본인에 대해 입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한 면접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어떤 면접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는 갑자기 스펙적인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학과 과목적인 질문도 곁다리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사고로 넓게 보시면서 주로 이런 방향의 문제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면접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BI 면접이라는 게 이름은 있긴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면접에 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아직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일단은 경험을 묻는 경우는 경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경험 정리를 하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의 그 연대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4학년 2학기 때 이런 식으로 각 시기마다의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습관으로서 접근을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구직자분들을 만나거나 외부 특강을 나갈 때마다 이제 학생분들과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기억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LG 글로벌 챌린지 공모전 나가셨었네요. 주로 어떤 역할 하셨어요? 뭐 조장을 맡았는데 기획력을 발휘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기획력을 발휘해서 결과가 어땠나요?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서 그냥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럼 저는 또 컨설턴트니까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 표창원 씨가 아니잖아요. 막 헤아려보고 그때 떠올려봐요. 만약 이랬겠군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기업이 궁금해하는 협업이라든가 개선적 사고, 자기 개발, 그리고 뭔가를 배려하거나 소통, 대인관계적인 면에서의 모습들, 혹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하고 해결을 했는지 등 각각의 이슈와 어떤 그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에 해당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내 경험을 좀 요약적으로 한 시나리오대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는 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제대로 기억해냅시다. 네. 자, 저희가 면접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끝으로 이제 또 예비 키안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신의 한 수를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래 가사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노래 제목 버즈의 어쩌면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003년에 나온 민경훈 씨의 버즈 어쩌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 가사 초반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예. 어쩌면 이번 상시 채용이 직전에 이 공채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쩌면 벌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대로 대비해야겠죠. 저는 지원할 곳이 많은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이 기아차 공채에 여러분이 정말 한 끗을 살려서 우선순위를 좀 높게 잡아주시고 과감하게 추진을 하신다면 좋은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기업 대비 보다 친절한 채용에 대한 안내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룹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까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준비를. 최선을 다해야죠. 기아가 품고 싶은 인재상이 아주 조금은 가까워졌길 바라는 마음으로 채용팀 분들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했고요. 2부에서도 함께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주식회사 모두랑 식품입니다. 냉동식품, 식품가공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식품공학기술자 1명입니다. 양념 육류 및 분쇄 가공 품류의 신제품 및 소스 개발, 해썹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전문 대조리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식품 영양, 식품 조리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학점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고용 형태는 3개월 계약 만료 후에 상용직 전환 검토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9월 7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식품공학기술자 1분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채용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유산동 소재의 한일제관 주식회사입니다. 식음료용 공간 및 페트병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총무사무원 1명입니다. 일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조리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900만 원에서 연봉 4,100만 원까지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장기 근속자 우수사원 보상, 경조휴가, 동호회 운영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자사 이력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니 워크넷을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서우연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서우연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구인업체는 전북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베어링 가공업체 JI 오토모티브 주식회사입니다.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 사무원 1명으로 생산관리 및 공정관리 사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요건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생산관리 경력 2년 이상자로 학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기계공학 전공자와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300만 원까지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이 9월 30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구인 정보 확인 후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생산관리 사무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흑전지 제조업체 주식회사 아트라스 BX 전주공장입니다. 채용 분야는 계약직 생산인력 10명으로 제품 조립 등 생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계약 기간은 2개월입니다. 지원 요건은 학력 및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주 5일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가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이 9월 6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 후 자사 입사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직 생산 인력 10명을 구인하는 구직권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1부에서는 기품남이셨고요. 2부에서는 취업 요정입니다. 리포터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요정님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데. 진짜 요정이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좀 더 갖고 와야 될 텐데. 네. 요정은 저쪽에 있는데 제가 참 부끄럽네요. 또 어디 띄워주시기까지. 어디 쪽에요? 저 어딘가 있지 저 않겠습니까? 가르치시는 줄 알았네요. 쉽지가 않네요, 방송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코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뭐 하반기 공채 거의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시즌에 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나요? 무릎팍 같은 질문이죠. 이 이력이면 어디 됩니까? 소위 이제 여기 지금 방송에 사연 주시는 분들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KT를 시작으로 대기업 공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분명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인서울의 어디 대학교인데 학점이 어떻고 학점이 어떻고 뭐 어학이 어떻고 요거 가능할까요? TO가 몇일까요? 글쎄요. 지금 그거를 고민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실제로 아웃풋을 내서 글을 작성하시면서 그러한 고민을 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병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2부의 도우미 취업 요정 신세미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짜 요정이시. 예. 네, 나타나십니다. 신세미 캐스터는 어제 이제 또 신닥터로 활약을 네네. 해주셨는데 어제 좀 할만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어제 청진기라도 하나 들고 갔어야 좀 더 닥터 느낌이 났을 텐데 네. 살짝 아쉬웠어요. 하얀 가운이 있었어야 또 이게 느낌이 네, 좀 사는데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좀 원래 주말에 뭐 했는지 여쭤보곤 했어야 되는데 못 여쭤봐서 주말에 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주말에는 요즘 유행한다는 호캉스를 한번 호캉스. 다녀왔는데 좋죠. 네, 가서 수영을 엄청 해가지고
밤에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려서 좀 아쉬웠어요. 좀 길게 보냈어야 됐는데. 그래도 맛있는 건 먹었겠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네, 네, 호캉스 알겠습니다. 보내고 오셨으니까 오늘 또 열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부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펙스케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신청글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아이디 왕돈이라는 26살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지방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학점은 2.5점입니다. 토익은 730점 있고요. 토스는 레벨 6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롯데시네마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했고 소규모 여행사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원하는 곳은 여행사나 항공사 쪽 영업이나 서비스직, 대체적으로 영업 분야를 원하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를 사정상 더 못 다니게 되어서 학점 관리를 못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학점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다른 부분,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할까요?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왕도대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점 관리를 못하셨고 더 네. 이상은 채울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분처럼 학점이 낮은데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면 좋을까요? 예,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고 특히 네. 해외대 이력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특히 뭐 학점이 4.0인 해외대 뭐 2.7. 환산을 하면 3이 살짝 넘으니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지 않거든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상황을 야구 선수의 비유를 들자면 사실 발이 느린 중견 수비도 못 보는 한 지명타자급에 해당되는 타율은 한 2할 오픈 정도의,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얻으면 황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 필요한 분인데 아직 한 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학의 강점을 어떻게든 키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스 6에 150이라는 건 가장 애매한 점수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셔서 토스의 영어 점수를 올리시고 어학의 강점을 메인으로서 취업 시장에 한번 뛰어보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전공을 살리고 싶겠지만 학점이 낮기 때문에 내 전공 적합도가 뛰어나요. 저 전공 지식이 기본기가 탄탄해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지금 공사해야 되거든요. 이거 점수가 너무 낮아서 네. 본인이 전공 강점이 있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전형 위주로 취업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탈전공을 하셔서 매장관리직이라던가 아니면 H&B 스토어에서 뭐 매장을 운영하시는 쪽, 이런 쪽에서 한번 소위 본인의 이 과거 경험들, 여행사에서 영업을 하셨다든지 행사를 운영하시고 롯데시네마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을 좀 10분 발휘하셔서 본인의 학업 외적인 면의 또 다른 강점, 그리고 분명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 치고 인간미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분명 인간미적인 매력이라던가 대인관계적인 면의 강점들, 혹은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 아래 협업 능력 등을 좀 강조하시면서 본인의 각 전형별 특징들을 좀 살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시는 이런 쪽에서는 적성검사가 되게 없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인성검사 수준으로만 인적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취업이 급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확고히 다져가지고 할 건지 그 방향 설정만 제대로 해주시고 요 앞단에 말씀드렸던 저의 조언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구직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공을 좀 살리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고 네. 싶은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가 여행사나 항공 쪽이면 예. 이 관광 경영을 좀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래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학점이 2.5인지라 네. 개인적으로 그냥 희망적인 건 4학년 때 학점은 좀 높은, 그러니까 4학년 2학기만 놓고 봤을 때 뭐 한 4점대 가까이, 이게 정말 완만한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저가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쭉 그냥 2.5 쭉 요 느낌이 아니라 네. 2.5로 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확 4.0 이렇게 확 오르시는 거라면 네. 이남규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뭐 과목 일부를 좀 대면서 이쪽에 적합하다 말을 하면 되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됩니다. 물론 전공에 강점이 있는 일부 쪽, 그리고 본인이 뭐 CRS 항공 예약 관련된 뭐
그 지상직과 관련된 쪽에 그 관련된 자격이 있긴 한데 그 관련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토파즈나 갈릴레오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 숙련도가 나뉘는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여행사 취업을 뭐 하신다면 뭐 지원은 가능할 텐데 면접 때 분명 답변의 논리는 필요하실 겁니다. 부디 학점의 특정 과목이 높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왕돈이님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댓글도 한번 살펴볼 텐데 다음 분도 학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버섯 군다레 님이고요. 25살 남자분입니다. 이분 지방대 국립대에서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4.41 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은 토익 870점, 오픽 IH 있고요. 자격증이 커마 2급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벨리스 코리아 등 금속업계나 삼성 DS나 도레이 특수소재 등 전자재료 업계를 원하고 있고요. 직무는 생산관리와 생산기술, 품질관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4.41은 편입 후 학점입니다. 편입 전의 학점은 3.83이고요. 편입 후에 학점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편입 전의 학교 그리고 학점이 영향이 클지 걱정입니다. 네, 이분은 앞서 분과는 다르게 학점이 좀 높긴 한데 편입 후에 학점이 높아서 이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을 희망하시고 계신데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뭐 이분이 공기업을 쓰건 사기업을 쓰실 건 간에 이 편입 이전 이력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최근의 기업의 동향상 물론 과거의 이력에 따라 즉 점수를 다 기재를 해야 되는 삼성그룹의 특정 계열사의 경우는 편입 이전 이력 점수에 대해서 면접 전에 때 확인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필터링의 요인이 된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본인의 편입 이력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접근해 주시고요. 그럼 뭐 본인 3.8이었고 지금 4.41이니까 툭 까놓고 3점대 후반이나 4점대 초반이라고 본인 학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서류 전형의 어떤 등락을 좌우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각각의 전형별 대비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특히 서류만 놓고 보자면 본인의 직업 기초 능력적인 면을 감안을 해서 각각의 요소마다 본인의 프로젝트 혹은 전공 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능력을 길렀고 분야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다져왔는지 등으로 지원 동기라던가 특정 경험을 묻는 문항에 답변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공학도들을 우대하는 그런 주요 기업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쪽에 대해서 생산기술이나 생산관리 쪽에 지원을 하신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결국 면접 게임에 가까운 겁니다. 혹은 인적성까지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니라 인적성부터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꾸준히 인적성 중심의 문제풀이를 병행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전형별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대개 이런 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하는 이 면접 전형에 익숙치가 않으실 겁니다. 본인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게 전공 PT적인 면의 어떤 답변일 수도 있고요. 본인은 온전한 본인 자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있는데 말로 내뱉은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선 본인이 좀 충분히 헤아려 보시면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직접 휴대폰으로 찍으시면서 접근을 하시거나 스터디 등을 활용해서 남 앞에서 말하는 이 환경에 익숙해지는 각각의 전형별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거두시고요. 전형별 집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또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사연 하나를 더 살펴보고 이제 컨설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주시죠. 네, 아이디 취뽀93님, 26살 여성분이고요. 이분은 서울 4년제 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전공을 했고 국제통상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3.47 학점으로 졸업을 했고요. 어학은 토익 925점, 오픽은 IH 있고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백화점 또는 면세점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여자 26인데 나이도 걱정이고 회사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취뽀 구사님은 스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차 코치님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이분의 사연을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문은 되게 거시적이시고 일반적이신데 듣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분의 이야기를 일일이 헤아려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은 전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되는 타입의 분입니다. 유통업에 대한 이 얘기를 뜬구름 잡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의 전공이 사학과입니다. 본인 전공의 강점은 결국 통찰력으로 과거의 이력을 통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예측이나 통찰, 분석적인 면의 강점,
혹은 사료를 보고 파악을 한다거나 현장에서 실습을 하시면서 쌓았던 어떤 그런 현장 중심의 어떤 노력들, 뭐 이런 액티브하고 분석적인 면, 이런 양면적인 거를 같이 좀 어필을 해줘야 됨에 있어서 과연 유통업이 최적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전공의 강점을 살리기에는 어렵겠죠? 뭐 살리지 말라가는 게 아니라 어렵겠죠? 그럼 이제 백화점 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백화점을 최근에 방문해 보셨다면 어떤 그런 느낌 있죠? 플로어를 거닐고 고객들이 물건을 만지고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게 막 좋아 보이고 해피해피한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처절하게 영업을 해야 되고 프로모션을 기획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좀 직접적이고 실천력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게 최근 백화점 쪽 채용의 어떤 기조인지라 본인이 과연 그런 면에 있어서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단에 보여드렸던 우리 남성분, 우리 버섯 군다래 분과는 달리 이분은 전형 자체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데요. 전형에 대한 고민은 지금 정도 하시는 건 충분하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각각의 지원 분야와 업에 대한 나만의 폭넓고 다양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현직자를 만나보신다든지 지금 재학 중이시라면 학교에 있는 취업 컨설턴트 그 센터를 방문하셔서 컨설턴트 분이나 현직자와의 연결 등을 통해 해당 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로의 링크를 연관 짓고 내가 이 업에 이렇게까지 고민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나머지는 얼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계 리테일 6개월 인턴 경험을 적극 살려주되 업무했다라고만 나열하지 말고 한 걸 통해 내가 뭘 길렀는지 혹은 실패 경험을 통해 입사 이후엔 어떻게 보완할 건지 등으로 나의 이야기도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질문이 이렇게 고민된다는데 답변의 깊이는 좋았죠? 잘 판단해 보시고 취업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1번 왕도리님, 2번 버섯군다래님, 3번 취뽀구사님인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해보면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 오늘은 신세미 캐스터가 뽑아주시죠. 네, 오늘은 두 번째 분은 면접이랑 인적성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분은 지원 직무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왕돈이님한테 강의 수강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왕돈이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외에도 뭐 버섯 군다래님, 취뽀93님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임박 취업 골든타임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